노다지 설전.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은 센서뷰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고주파, RF라고 하죠. 이쪽 통신 부품 전문 기업인데 방산하고 민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방산 분야 성과가 아주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죠. 과연 센서뷰가 이 방산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수시장의 불확실성이나 특정 사업, 그러니까 방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좀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센서뷰가 방산 부문에서 보여준 이 괄목할 만한 성장, 그리고 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가 밝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민수 부문의 성과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또 방산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글쎄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센서뷰는 그 핵심 방산 부품, 특히 고주파 케이블이나 안테나 같은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대형 방산 기업들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딱 자리매김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수주 잔고가 한 104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90억 원 이상이 전부 방산 물량이라는 거. 이게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네, 수치로 깍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주 계획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궁투 수출 관련 부품 공급이라던가 아니면 차세대 사업 계약으로 4분기에만 약 80억 원, 그리고 LIG 넥스원하고 하는 항공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확정 단계예요. 이것만 해도 약 102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K2 전차의 핵심 방어 시스템이죠. 능동 방어 체계, APS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TR 모듈, 그러니까 레이더 신호를 보내고 받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 개발 계약도 마쳤고요. 또 AMLD, 장사정포 요격 체계용 안테나도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음, 방산 부문의 성과 자체는 뭐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위험 요인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소수의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하고 LIG 넥스원, 이 두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들 기업의 사업 계획에 뭐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면 센서뷰도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는 그 K2 전차 APS만 해도 폴란드 수출 물량 외에 이게 국내에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출이 또 성사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요. 이런 특정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좀 우려됩니다. 물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문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센서뷰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주파 분야에서 유선하고 무선 기술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TR 모듈 같은 시스템 단위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한 20%에서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 부문의 잠재력도 이제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자동화 개량 프로젝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한 2년간 약 200억 원 규모고요. 또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 참여도 확정돼서 약 40억 원 규모 계약이 대기 중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고객사 확보 경험도 향후 사업 확장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수주 잔고 400억 원을 달성하면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이걸 넘어서 흑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마진율이 높은 방산 수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그 민수 부문의 잠재력, 저도 물론 기대는 합니다만, 글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퀄컴하고 5G 밀리미터파 기술을 같이 개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결국 시장 개화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실제 매출로는 거의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 고객사향 매출도 사실 아직은 연구개발, R&D 단계에 필요한 소량 공급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 베트남 프로젝트나 육지 위성 사업 역시 아직 확정된 계약이라기보다는 논의 중이거나 계약 대기 상태라는 거죠.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또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연매출 400억 원을 달성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 이 말은 상반기 매출이 97억 원인 걸 고려하면 하반기에 정말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방산 내수 사업 마진율은 보통 한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수출 마진도 경쟁이 심해지면 또 변동될 수 있는 거고요. 민수 부문의 높은 마진율은 결국 생산 설비 가동률이 받쳐줘야 가능한 건데 그 시점이 아직 좀 불투명하다는 거죠. 내년 수주 목표 1,000억 원이라는 숫자도 현재 논의 중인 프로젝트들을 다 포함한 목표치라서 실제 계약 확보와 이행 능력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하고 또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대형 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민수 부문 역시 삼성, 육지위성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AI 분야 레퍼런스는 분명 미래 성장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겁니다. 방산 수출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이익 증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바로 그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저에게는 계속 남는 겁니다. 대형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 또 폴란드 외에 추가 수출이 과연 계속 이어질지, 국내 K2 APS 도입은 아직 미정인 상태,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민수 부문도 과거 5G 사례에서 봤듯이 기술 개발이 반드시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사될지, 또 실제 수익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높은 손익분기점 목표, 그리고 민수부문 가동률 상승 시점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부담이고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분명 강점이지만 퀄컴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제때 열려줘야 하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센서뷰가 검증된 방산 실적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고 민수 부문의 잠재력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방산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높아지는 의존도와 아직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민수 부문은 여전히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방산과 민수의 균형 잡힌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모두 센서뷰의 기술력과 방산 부문 성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성장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민수와 방산 사업 간의 균형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센서뷰의 미래 성장 경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발표될 주요 계약 공시라던가 실적 변화를 꾸준히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노다제 썰전이었습니다.